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내일 출근길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를 기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국 곳곳에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종일 뚝 떨어진 기온에 강풍까지 심하게 불었는데요. 오늘 밤부터는 이 전국 곳곳에 강하고 무거운 큰 눈이 내릴 예정입니다. 올겨울 들어서 사실상 첫눈인데 큰 눈이라 하니 걱정도 됩니다. 서울역 나가 있는 배준석 기자 연결해서 퇴근길 상황 좀 알아보겠습니다. 배 기자, 아까 보니까 우산 쓰고 다니는 시민들도 보이던데 많이 쌀쌀해졌어요. 네, 칼바람이라는 표현이 실감날 정도로 찬바람이 불고 있고요. 강한 바람에 비가 흩날리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서울역 버스 환승센터에는 퇴근길에 나선 시민들이 패딩이나 목도리로 몸을 감싼 채 버스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내리는 비는 오늘 밤부터 눈으로 바뀌는데요. 서울 등 수도권 영서 충북 등지에는 오늘 밤 12시부터 내일 오전까지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모레까지 서울에는 최대 8cm의 눈이 내릴 전망이고 강원 내륙에는 최고 20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특히 수도권과 내륙 일부 지역은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하고 무거운 눈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이제 그 버스 기존 타던 시간보다 조금 더 일찍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방한도구 그 롱패딩이나 내복 같은 거를 좀 미리 준비하려고 하고 있어요. 내일 전국의 아침 최저 기온도 영하 4도에서 6도 수준으로 뚝 떨어지는데요. 순간 풍속 시속 70km 수준의 강풍이 더해져 체감 온도는 더 낮아질 전망입니다. 출근길 안전은 물론 건강 관리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역 환승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몰아치는 강한 바람에 많이들 놀라셨죠. 초속 20m에 달하는 강풍에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바람에 쓰러진 입간판이 마을버스를 덮치면서 승객들이 다쳤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설악산 중청봉.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칩니다. 초속 20m에 달하는 강풍에 앙상한 나뭇가지가 쉴 새 없이 흔들립니다. 제주공항 활주로에 항공기가 착륙을 시도합니다. 강한 바람에 좌우로 크게 흔들립니다. 제주공항엔 초속 20m가 넘는 강풍으로 급변풍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결항은 없었지만 바람에 23편이 지연됐습니다. 바람은 좀 강하게 불긴 해요. 흔들흔들 하면은 좀 걱정되죠. 서해오도 등 섬 지역의 강풍 경보가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엔 강풍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서울 강남에선 철제 공사장 가림막이 강풍에 쓰러져 주차된 차량을 덮쳤습니다. 경기 성남 지하철역 출구 입간판이 바람에 넘어져 마을버스 창문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70대 여성 승객이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울산대교를 건너던 화물차의 덮개가 바람에 부서지면서 한때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윙이 바람에 의해서 좀 올라가서 탈착되더라고요. 제 안전조치를 해서. 인천 등 전국 항구에는 대피한 어선들이 몰렸고 섬을 오가는 여객선도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기상청은 오는 목요일까지 강풍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채널A 뉴스 홍국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 1심 무죄 선고 후 전선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비판에 화력을 집중하면서 한동훈 대표 공격은 자제해왔는데 한 대표의 말 바꾸기 사례를 찾으라고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부터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 총공세에 나선 모습입니다. 이상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동훈 대표님은 재판보다는 인생에 좀 신경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세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어제 비공개 회의에서 한 대표가 말 바꾸기 한 사례를 총정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 대표가 추진 의사를 보였던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법과 법무부 장관 시절 언급한 상법 개정안 등이 거론됩니다. 제3자 특검 노래를 부르시다가 갑자기 반대하고 상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던 것 같은데.
원내 지도부도 일제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에 협조하라며 한 대표를 압박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한가하고 한심한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닙니다. 김건희 특검에 협조해 주십시오. 한동훈 대표는 홀로 일어설 것인지 함께 침몰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채널A에 2차 여야 대표 회담도 하기로 해놓고 뭉개고 있다며 이제부터는 총공세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 공격에 집중해온 민주당은 대통령과 한 대표, 동시 공세로 전략을 바꾸는 모습입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특검법까지 꺼내들었습니다. 그동안 조국 혁신당이 하자고 해도 미적거렸었는데 오늘은 친명 진영에서 들고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 동시에 추진하자는 겁니다. 박찬 기자입니다. 방송 친명을 중심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수면 위로 올렸습니다. 양문석 의원은 한동훈 특검법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발의한 법안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 의혹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사실상 한가족 드루킹 사건으로 명명해도 모자라지 않을 정도의 심각한 문제이고요. 친명 최대 조직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도 김건희 여사 특검뿐 아니라 한동훈 댓글 공작 특검 역시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당 차원 추진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적극적인 조국혁신당에 선을 그었던 그동안 온도와는 달라졌습니다.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과 협력해서 한동훈 특검법은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친윤 친한 갈등이 극에 달했다며 여당 분열을 이용하면 김건희, 한동훈 두 특검 모두 통과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한입니다. 어제 위증교사 1심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 민주당은 1심에서 유죄 선고난 선거법 뒤집기에 올인하는 모습입니다. 자, 2심에서 선거법만 무죄로 바뀌면 대선 전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사라진다는 건데요. 새 변호사도 물색 중이고 위헌 법률 심판 재청도 검토 중입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공직선거법 250조와 관련해 위헌 법률 심판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조항이 너무 추상적이라 헌법의 구체성과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살펴는 봐야 할 것 같은데 가타부타 얘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법원이 위헌 법률 심판 재청을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항소심 재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로 지금 기소돼 있는 다른 의원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럼 모든 사건을 정지해야 된다는 건데. 공직선거법 당선 무효형 기준을 현행 벌금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는 법안도 발의돼 있습니다. 발의자인 박희성 의원은 물가 상승을 이유로 들었는데 친명 정성호 의원도 벌금 100만 원은 20년 전 기준이라며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동의했습니다. 2심 판결을 뒤집기 위한 변호인 보강 이야기도 나옵니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의원들 사이에서 일 잘하는 변호사 추천이 나오고 있다며 결정은 이 대표가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세 번째 국회 통과의 세 번째 거부권. 바로 재의결하겠다고 했었던 민주당은 다음 달 10일로 재표결일을 미뤘습니다. 당원 게시판으로 내용을 겪는 여당의 이탈표를 최대한 노리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안보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냈습니다. 취임 후 25번째 거부권 행사로 김 여사 특검법만 3번째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위헌성이 명백한데도 2차례나 폐기된 법안을 또 강행했다고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제2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이를 조장해 국정에 부담을 주기 위한 의도라면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곧바로 용산 대통령실로 달려가 윤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25번째 거부권 남발 윤석열 대통령 거부한다.
국민 기만, 국회 무시, 윤석열을 거부한다.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10일 하기로 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모레 하려 했던 일정을 미룬 겁니다. 여당과 야당이 총력을 다해가지고 표결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여야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12월 11일 날을 재의결 날짜로 합의했습니다.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여당의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내려는 민주당의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명태균 씨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명 씨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 악담을 하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예정이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의혹을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소개로 명 씨를 알게 됐고 2번 본 게 전부라고 했습니다. 또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결과를 받아본 적도 없다면서 오히려 당시 캠프 관계자와 명 씨가 의견 충돌로 싸웠다고 했습니다. 욕설에 가까운 이런 한마디로 말해서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질 때는 거의 얼굴을 붉히고 다시는 볼 수가 없는 만날 상황이 아닌 상태로 헤어졌다는 겁니다. 오 시장은 명 씨가 중앙 정계로 진출하고 싶어 했지만 캠프에서 이를 거절하자 악담을 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 오세훈이는 머리가 나빠갖고 내 말을 안 들었다. 그게 저를 악의적으로 험담하는 이유 아닙니까? 내 말 안 들었다. 지인인 김모 씨가 13건의 미공개 여론조사를 위해 3,300만 원을 미래한국연구소 실무자인 강혜경 씨 계좌로 보냈다는 대납 의혹도 선을 그었습니다. 정말 지금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과연 그 미공개 여론조사가 우리 캠프의 선거 전략에 어떤 측면에서 도움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김 씨와의 관계에 대해선 큰 존재감이 없는 수많은 후원자 중 한 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경북의 한 재력가가 명태균 씨 측에 억대 금품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을 대통령실에 취업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오늘 검찰이 그 직원을 불러 조사했는데 이 돈을 건넨 걸로 지목된 재력가의 지인은 취업 청탁과는 무관한 빌려준 돈이었다며 통화 녹음과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고 나섰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대통령실 6급 직원 조모 씨가 검찰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본인 스폰서로 취업하신 거예요? 앞서 강혜경 씨는 명태균 씨가 조 씨의 취업을 부탁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까지 취업을 부탁을 받았다. 취업 대가를 준 인물로 지목된 사람은 조 씨 아버지의 지인인 사업가 김모 씨. 김 씨가 2021년 7월 미래한국연구소에 1억 7천만 원을 건넸는데 이 중 1억 원이 조 씨의 취업 청탁 대가였다는 겁니다.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빌려준 돈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한국연구소 김모 소장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며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고 김 소장이 채무 존재를 인정하는 내용이라며 전화 녹취도 공개했습니다. 1억을 못 갚아 채무가 있어가지고 대표가 자기도 아무리 좀 재정적인 명령이 된다고 치더라도 1억이 적은 돈이냐. 여사한테 회장님 전화 왔는데 그래 말하면 조금만 기다리라고. 검찰은 내일 조 씨의 부친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친한 쪽에서는 당 헤게모니 싸움이 시작됐다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지만 이 당내에선 개파색이 옅은 의원들도 한동훈 대표가 궁금한 점에 직접 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친한계는 최근 불거진 당원 게시판 논란을 권력 투쟁으로 규정했습니다.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 한동훈 대표 흔들기 의도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내년에 전당대회까지를 포함해서 길게 보고 어쨌든 당의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싸움이 이제 시작된 것이고 결국은 그 최종 타겟은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갈등 책임을 친윤계로 돌렸습니다. 없는 분란을 불필요하게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내 개파색이 옅은 의원들 사이에서도 한 대표를 향해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가족이 쓴 건지 밝힐 건 밝히고 갈등을 정리하라는 겁니다. 대표께서 정말 해명하실 부분이 있다면 해명을 하시면 되고, 또 그런 일이 없다면 없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답변을 주시는 것이 당내 분란이라든지 갈등을 마무리할 수 있는. 어떻게 대처하겠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저는 밝히는 기자회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상현 의원도 당원 눈높이에선 가족이냐 아니냐 이걸 알고 싶어 한다면서 시간을 끌수록 분열될까 두렵다, 탄핵의 문을 열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네,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에 지었던 송전탑 전선을 북한이 잘라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전기를 보낼 일도 없는데 우리와의 완전한 단절을 과시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북한 군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송전탑 위를 올라갑니다. 한눈에 봐도 위험해 보이지만 수미터 높이 위까지 맨손으로 타고 올라갑니다. 올라간 이들은 교각에 아슬아슬하게 걸터 앉더니 송전탑 전선을 끊어내려 합니다. 북한군이 이틀 전부터 경의선 주변 송전탑에 올라가 전선을 자르는 모습이 우리 군 감지 자산에 포착된 겁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남측의 문산에서 북한 평화변전소로 이어지는 48개의 송전탑 가운데 북한군이 남측과 연결돼 있던 첫 번째 송전탑의 송전선을 자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쪽에 가까운 쪽에 있는 전선을 잘랐고 이제 북측으로 있는 그 전선들을 이제 더 작업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이 송전탑은 2007년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의 전기 공급을 위해 건설한 시설물로 4년 전인 2020년 6월 북한이 개성공단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이후 사용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15일에도 군사 분계선 이북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도로와 철로 일부를 폭파한 바 있습니다. 이번 송전탑 철거 또한 북한이 최근 추진 중인 물리적 단절 조치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한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오늘 오후 담화문을 내고 한국이 날려보낸 정치선동 삐라와 물건들이 남쪽 국경선 부근에 떨어졌다며 영토 오염 도발을 감행한 한국의 더러운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순입니다. 반복되는 대북전단 살포에 접경지 지역 주민들 반발이 거셉니다. 납북자 단체가 강원 고성에서 전단 살포를 예고하자 주민들은 농기계를 동원해서 막고 나섰습니다. 강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커다란 농기계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반대하는 현수막도 걸렸습니다. 이곳은 납북자 단체가 대북전단을 날리겠다며 신고한 장소인데요. 이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 주민들이 농기계로 길목을 막았습니다. 현내면 지역에서 전단 살포 및 이에 준하는 단체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앞서 납북자 단체들은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며 이 지역에 다음 달 18일까지 집회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주민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원천 봉쇄에 나선 겁니다. 지금도 불안해하고 있는 와중에 또 이런 살포를 한다고 하면 주민들은 더 불안을 떨고 있을 거 아니에요. 경기도도 파주와 김포, 연천군에 설정한 위험구역을 무기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납북자 단체는 지난달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뿌리려 했지만 지자체와 주민들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납북자 단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북전단을 반드시 살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탈북자들이 보내는 대북전단도 아니고 납치된 가족 소식 보내기인데 이거를 왜 막아요? 소식 보내기를 국민이 막는다? 그거는 경우가 아니죠.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접경 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창원터널 인근 내리막길에서 화물 차량이 앞서가던 차량들을 들이받았습니다. 7년 전 비슷한 사고로 10명이 죽거나 다친 곳인데요. 이번에는 긴급 제동시설이 대형 피해를 막았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터널을 빠져나온 뒤 빠른 속도로 내리막길을 달리는 화물차.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앞서 달리던 승용차를 들이받습니다.
사고 충격에 튕겨나간 승용차는 다른 차량과 또 부딪힙니다. 화물차는 도로 옆 오르막길로 다급히 방향을 틉니다. 도로 끝에 설치된 플라스틱 드럼통과 부딪히고 나서야 겨우 멈춥니다. 이 사고로 60대 승용차 운전자가 다쳤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사고 구간은 경사가 급한 내리막길로 지난 2017년 11월 큰 사고가 벌어진 바 있습니다. 윤활유를 싣고 가던 5톤 화물차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는 1차 사고를 낸 뒤 기름이 폭발해 다른 차량에도 옮겨 붙으면서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이후에도 이 구간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자 지난 2020년 긴급 제동 시설이 설치됐습니다. 1m 깊이로 쌓은 자갈에 도로 끝에 설치한 드럼통이나 타이어 등으로 위급한 상황에서 차량의 안전한 정차를 유도합니다. 비고 상황이 없고 또 넘어지기 어려운데 큰 사고 예방을 위해서 설치해 놓는 바람에 제가 큰 사고 날 뻔했는데 그래도 다행입니다. 경찰은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었다는 화물차 기사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반려견을 잘 돌봐달라고 애견 유치원에 맡겼더니 맡고 있었다면 주인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고 전기 충격 목걸이까지 채운 것으로 알려진 애견 유치원.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권경문 기자입니다. 애견 유치원 직원이 개에게 채워놓은 목줄을 강하게 낚아채 들어올립니다. 고통에 발버둥치는 개를 내팽개치더니 손으로 여러 차례 내리치기도 합니다. 석 달 뒤 찍힌 영상에는 같은 직원이 개가 앉아있는 보관실에 손을 집어넣어 반복해 때리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4살 반려견 초코를 이곳에 맡겼던 견주 김명선 씨는 지난달 초코가 맞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유치원 측이 훈련 모습이라며 보내준 영상이었습니다. 훈련 영상이 한 2분짜리가 있는데 뭐지? 이제 이 영상이 왜 뭐지? 우리 초코가 맞고 있네? 이거를 실수로 편집을 못한 상태에서 저희한테 온 거죠. 김 씨는 유치원의 경위를 따졌고 다른 직원에게서 상습적인 학대가 있었다는 말이 들었습니다. 주인에게 설명하거나 동의도 안 받고 개가 짖으면 전기 충격을 주는 목줄을 채운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짖을 때 한 5마리가 짖는 것처럼 하울링이 커요. 그것 때문에 얘를 이걸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이곳에 반려견을 맡겼다가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는 견주는 70명에 이릅니다. 헐떡거리고 이제 걷질 못하는데 그게 이제 발로 차고 이제 캔넬링을 장기간 하면은 그렇다더라고요. 경찰은 애견 유치원 대표와 직원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CCTV 영상 등을 분석 중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애견 유치원은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대표 측 변호인은 채널A에 학대는 전혀 없었고 훈련의 일환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버스 안에서 버젓이 담배를 피우는 승객. 버스 기사가 제지하자 운전석으로 다가오더니 소변 테러를 합니다. 폭행까지 하는데요. 당시 영상 김대욱 기자가 전합니다. 한 남성이 달리는 시내버스 안에서 갑자기 담뱃불을 붙입니다. 버스 기사가 남성에게 주의를 주지만 5분도 안 돼 다시 담배를 피웁니다. 담배 피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신고할 테면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버스 기사가 경찰에 신고했다고 알리자 남성은 운전석 옆으로 다가와 바지춤을 내리고 소변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어 주먹까지 휘두릅니다. 지난 19일 밤 11시 대전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남성 승객이 버스 기사에게 소변을 보고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버스에 오른 남성은 모르는 승객에게 말을 걸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 40분 넘게 행패를 이어갔습니다. 당시 버스 안에는 다른 승객 5명도 타고 있었습니다. 버스 기사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가끔씩 생각이 나면서 제가 트라우마가 생긴 건지 그래서 병원도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 출동한 경찰에 체포된 남성은 소변이 마려워 버스를 세워달라고 했는데 세워주지 않아 소변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만취 상태인 남성 승객을 귀가시키고 조만간 다시 불러 폭행 혐의와 공연 음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네, 남녀공학 전환 문제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동덕여대 소식입니다. 일부 학생들은 여전히 본관을 점거하고 있죠. 결국 학교는 법원에 학생들을 퇴거시켜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강보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리문에 각종 시위 구호가 붙어 있고 출입문 손잡이는 검은색 테이프로 칭칭 감아놨습니다. 오늘로 16일째 학생들이 점거 중인 동덕여대 본관입니다. 이렇게 진입이 차단되면서 본관에 있던 대학 부서들은 다른 건물로 흩어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본관 건물 점거 시위 중인 학생들을 퇴거시켜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기로 했습니다. 행정 업무가 마비되고 피해가 계속 늘고 있어서 더 이상 지체할 수는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언제 가처분 신청을 할지는 내부 검토 중입니다. 앞서 총학생회 측은 학교가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백지화하지 않으면 본관 점거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길어지는 갈등 상황에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속마음은 학교도 그만했으면 좋겠고 애들도 그만했으면 좋겠거든요. 가처분 신청을 막 해가지고 그냥 몰아내기에는 학교가 조금 더 애들의 말을 들어보고 해야 되지 않나. 학교와 학생 측의 대화 시도에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본관 점거 정당성을 두고 양측이 법정 다툼을 벌이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강부인입니다. 도심 속 관광지 주변에는 몰려드는 관광버스를 위해서 별도의 전용 주차장이 있는데요. 이 주차장, 엉뚱한 통근버스들이 알박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벌금을 물려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데요. 다시 간다, 김태우 기자입니다. 길가에 불법 주정차된 버스들 때문에 교통 혼잡이 빚어지곤 합니다. 이런 주차 문제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고질병으로 지적돼 왔는데요. 문제가 뭔지 다시 가보겠습니다. 아무 곳에나 차를 대고 관광객을 내려주는 버스. 차로를 막고 선 버스 때문에 뒤따르던 차량들이 줄줄이 멈춰섰습니다. 교통을 방해한다는 지적에 서울시는 주요 관광지마다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을 마련했지만 주차된 버스 대부분은 출퇴근용 통근버스입니다. 통근버스, 여기 버스 들 곳이 없네요. 이렇게 주차된 통근버스는 저녁 퇴근 시간 전까지 알박기를 합니다. 기사들끼리도 말이 나오죠. 여기가 네 주차장이라고. 단속도 하지만 기사들 입장에선 오히려 벌금 5만 원을 내는 게 남는 장사입니다. 경북 주차비가 2만 원 돈이에요. 그런 거 어쩔 수 없어요. 딱지를 끊는데 각오하고 오는 거예요. 시내엔 대형 버스가 들어갈 만한 주차장이 거의 없다 보니 다른 방법이 없단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큰 문차가 갈 수 있을 곳이 없잖아요. 산업단지와 가까운 톨게이트 주변엔 통근버스 만리장성이 세워집니다. 낮 시간에 불법으로 주차해 있다 출퇴근 시간에 맞춰 이동하는 겁니다. 오후 6시가 가까워진 시각입니다. 퇴근하는 차량들도 더욱 많아졌는데요. 도로 한 차선은 이렇게 버스로 꽉 가로막혀서 바깥이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됐습니다. 통근버스 행렬은 어느새 8차선 도로의 절반을 장악했습니다. 다른 차량들은 버스를 피해가기 위해 고개 운전을 합니다. 위협적으로 좀 느껴지죠. 그럼 조심 좀 해야 되죠. 매일 민원이 쏟아지지만 바뀌는 건 없습니다. 현장에 운전자가 없으면 제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어요. 전화해가지고 능조치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는 막무가내 버스 주차 문제. 지금이 최선일까요? 다시 간다 김태우입니다. 이어서 미국으로 갑니다. 4건의 범죄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대통령으로 선택된 트럼프 당선인. 사실상 모든 사법 리스크에서 풀려날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최주현 특파원입니다. 2020년 미 대선 뒤집기 의혹으로 1년 넘게 수사를 받았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Today, an indictment was unsealed, charging Donald J. Trump with felony violations of our national security laws, as well as participating in a conspiracy to obstruct justice. 미 연방법원은 현지 시각 어제 스미스 특검의 요청에 따라 해당 형사 기소를 기각했습니다. 특검은 스스로 사건을 포기한 이유로 현직 대통령 기소는 대통령직 수행을 방해할 수 있다는
형사기소 불가 정책을 거론했습니다. 또 특검은 백악관 기밀 유출 사건에서도 트럼프 당선인을 피고인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남은 2건의 형사기소건 중 조지아주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재판도 특검과 검사장의 내연관계 의혹으로 재판이 중단된 상황. 형사기소 4건 중 3건은 사실상 끝났고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내린 여배우 스토미 데니얼스에 대한 성추문 입막음 사건도 형량 선고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는 트럼프가 취임 직후 임기 중 발생할 법적 위험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사건 기각과 셀프 사면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하면 특검을 2초 안에 해고하겠다고 보복을 공언해왔는데 내년 1월 임기를 앞둔 트럼프 당선인의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SNS에 민주당이 정적인 나를 상대로 1억 달러가 넘는 세금을 낭비했다며 그럼에도 역경을 이겨내고 승리했다고 환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미국 정보효율부 수장으로 지명된 일론 머스크, 국방부부터 개혁할 걸로 보입니다. F-35 같은 최첨단 전투기를 만드는 건 바보짓이라고 했는데요. 무슨 뜻인지 이솔 기자가 전합니다.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정보효율부 수장이 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첫 개혁 대상으로 꼽은 곳은 미 국방부였습니다. 머스크는 최근 수천 개의 드론 무리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중국 에어쇼 영상을 SNS에 공개하며 F-35 같은 유인 전투기를 만드는 바보들이 아직도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F-35는 미국 대표 방산업체 로키드 마틴이 개발한 최신 스텔스 전투기인데 머스크는 비싸고 복잡하지만 뭐 하나 뛰어난 게 없는 기체다. 무인기 시대에 유인 전투기는 쓸모없다며 연이어 평가절하했습니다. 머스크의 강도 높은 비판에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고비용의 유인 전투기 사업에 대대적인 칼질이 예상됩니다. He doesn't bring a chisel, he brings a chainsaw, and we're going to be taking it to that bureaucracy. It's going to be a lot of fun. F-35의 기체당 가격은 하나로 약 1,300억 원. 저가형 자폭 드론과 비교하면 가격이 약 1,000배 넘게 비싸다 보니 그간 돈 먹는 하마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올해 F-35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데 든 비용만 약 677조 7,400억 원으로 60년 뒤 퇴역 전까지 약 2,800조 원 이상의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문제는 F-35 전투기가 한국을 포함한 미 동맹국들의 주력 전투기라는 점입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국방 예산을 줄이게 되면 그만큼 주한미군 주둔비를 늘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첫날 관세 폭탄을 떨어뜨릴 나라로 멕시코와 캐나다를 지목했습니다. 국경을 통해 마약이 유입되고 있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미국 수출 때문에 멕시코와 캐나다 현지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들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임종민 기자입니다. 당선 전부터 멕시코를 향해 날을 세워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And I'm going to inform her on day one or sooner. I'm going to immediately impose a 25% tariff on everything they send in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트럼프 당선인은 현지 시각 25일 SNS를 통해 1월 20일 첫 행정명령 중 하나로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오는 모든 제품에 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경을 통한 마약과 불법 이민자 유입이 멈출 때까지 관세가 유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10% 추가 관세를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발표에 미국 접경 국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멕시코 현지에서 가전 공장을, 기아차는 완성차 공장을 운영 중입니다. 캐나다에는 2차 전지 업체들이 다수 진출해 있습니다. 관세가 부과될 경우 제품값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일부 기업들은 제품 생산지를 다변화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좀 줄이는 방향, 미국에서 현지 생산을 늘리는 것이 가장 좋은 대안이다.
무역 문제에 동맹도 예외가 없다는 트럼프의 입장이 재확인되면서 관세 폭탄이 언제든지 한국으로 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북한 함흥에 위치한 미사일 공장이 최근 확장 공사에 나선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 공장을 풀 가동해서 러시아에 넘기는 미사일 생산량을 늘리려는 걸로 보입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거대한 불빛이 번쩍이더니 가게 유리창이 박살납니다. 폭발의 충격으로 내부에 진열돼 있던 꽃과 인형들이 튕겨져 순식간에 가게가 아수라장이 됩니다. 현지 시각 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의 미사일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제공한 장거리 미사일 에이테크임스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자 곧바로 반격에 나선 겁니다. 러시아의 잇단 맹폭에 북한 미사일도 대거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북한이 러시아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100여 발을 제공했고 러시아는 지난해 말부터 실전에 사용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CNN도 러시아가 올해 쏜 194발의 미사일 중 약 60발이 북한산 KN-23 미사일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생산을 늘리고 있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미국의 한 싱크탱크는 지난달 촬영된 함흥의 룡성기계연합기업손에 2월 11일 공장 위성 사진에 추가 조립시설과 새 숙소가 지어지는 등 확장 공사 움직임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기계 제작 공업을 하루빨리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룡성기계연합기업사 앞에 나서는 강령적 화합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셨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지난해 말 이곳을 방문해 공장 풀가동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이 러북 밀착은 군사 분야를 넘어 스포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에선 북한 선수들 훈련이 한창인데요. 양국이 협약을 맺고 번갈아 하계 대회도 개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치혁 기자입니다. 북한 쇼트트랙 선수들이 훈련에 한창입니다. 지도자의 독려 아래 속도는 높아갑니다. 지상훈련도 빠지지 않습니다. 원심력을 이겨내는 코너 들기 훈련은 필수입니다. 잡아서 붙이라. 북한 선수들이 땀을 흘리는 이곳은 러시아 극동지방 우수리스크입니다. 러시아와의 우호 관계 강화 차원에서 어제부터 전지훈련에 돌입했습니다. 평양엔 미하일 데그차레프 러시아 체육부 장관이 방문하면서 양국의 분주한 만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일국 북한 체육상과 회담을 갖고 스포츠 교류 협약을 맺은 겁니다. 러시아 언론은 데그차레프 장관이 내년부터 북러 하계 대회를 제안했고 북한이 적극 동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러 하계 대회는 2년 주기로 양국이 번갈아 개최하며 10개 종목 이상 포함될 전망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러시아는 북한의 꿈나무 선수들을 내년 러시아 전국체전에 초청하기로 했으며 북한은 평양 마라톤 대회와 청소년 탁구 대회에 러시아의 출전을 요청했습니다. 주북 러시아 대사관은 양국의 협약엔 스포츠 관광 분야도 포함되며 스포츠를 매개로 우호 관계를 강화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치혁입니다. 리투아니아에서 착륙을 시도하던 화물기가 추락해 승무원 1명이 사망했습니다. 튀르키예에서도 착륙 중이던 항공기에 불이 붙는 아찔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해가 뜨지 않은 새벽 하늘에서 비행기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기체가 기울기 시작하더니 큰 섬광이 일며 폭발합니다. 주변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오전 5시 리투아니아 빌뉴스 공항에 착륙하려던 화물기가 근처 주택가에 추락했습니다. Первая мысль началась мировая, и надо хвататься за того убежище, подвал. 해당 기체는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출발한 DHL 화물기로 이 사고로 승무원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당국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urimos informacijos galiu pasakyti, kad nėra jokių patvirtinančių faktų, kad tai būtų koks nors sabotažo atvejis ar teroristinis atvejis. Vėlgi tam reikės apklausti išgyvenusią
화염에 휩싸인 비행기에서 승객들이 긴급 대피로로 미끄러져 내려옵니다. 현지 시각 그제 튀르키예 안탈리아 공항에서는 러시아의 한 항공기가 착륙하려다 불이 나 승객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На самолете в салоне началась паника. Люди повалил резко дым в салон. Началась давка, никто никого не пропускал, все пытались зачем-то тащить свои чемоданы. 외신에 따르면 당시 항공기에 약 100명이 탑승하고 있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항공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일본 정부가 소형 인공위성을 탑재할 용도로 개발 중인 로켓이 연소시험 시작 30초 만에 폭발했습니다. 큰 화재까지 발생했는데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폭발 사고입니다. 도쿄 김민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로켓이 발사되자마자 희뿌연 연기가 치솟아 오릅니다. 곧이어 폭발음과 함께 불꽃 덩어리가 바다로 날아갑니다. 화염과 함께 퍼져나간 연기는 상공을 가득 메웁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쯤 일본 규슈 남부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소형 로켓 입실론 S의 2단 엔진 연소 시험이 진행됐는데 시작하자마자 화재가 발생했고 30초 만에 폭발까지 일어난 겁니다. 現時点で人的被害はなかったとの報告を受けております。 입실론 S는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작사가 개발한 인공위성 운반 로켓 입실론의 개량형인데 폭발 사고는 지난해 7월에 이어 벌써 두 번째입니다. 당시에도 같은 시험을 했는데 57초 후 폭발했습니다. 작사 측은 당시 점화장치 일부가 열의 누가 튀어나오면서 문제를 일으켰다고 분석했는데 이번 폭발 원인도 그때와 비슷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NHK 등 일본 언론들은 내년 이후 입실론 S를 이용한 위성 발사가 예정돼 있지만 이번 연소 시험으로 향후 발사 계획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서울 한강의 스카이라인이 확 바뀔 걸로 보입니다. 70층 이상의 재건축까지 가능해지면서 초고층 아파트들이 줄줄이 들어서게 될 텐데요. 어떤 모습이 될지 장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건축 계획을 가결한 압구정동 신현대 아파트 일대입니다. 1982년 지은 아파트를 정비해 2,600여 세대 주거단지로 조성합니다. 이제 이 일대는 최고 250m 높이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63빌딩과 맞먹는 높이로 층수로는 70층 이상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나 오늘 전화 한 통 받았어. 뉴스 봤어? 나 원래 이렇게 될 거라고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새삼스러울 게 없어. 성수 전략정비구역 일대도 9,400여 가구 주택이 공급됩니다. 최고 높이는 압구정과 같은 250m 70층 이상입니다. 이미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여의도와 잠실, 용산 일대에 이어서 압구정과 성수에도 초고층 아파트들이 즐비하게 늘어서게 되는 겁니다. 한강변의 스카이라인이 대변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시는 정비계획 고시 이후 건축, 교통 등을 망라하는 통합심의를 거쳐 건축계획을 확정해 최대한 빨리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겨울철이면 전기차가 갑자기 방전될까 걱정하는 분들 많으시죠? 영하 1도에서는 실험을 해봤더니 실제로 주행거리가 짧아졌습니다. 왜 그런 건지 권갑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눈 쌓인 주차장에 전기차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강추위에 차량 배터리가 방전이 되자 급히 충전에 나선 겁니다. I've been preheating the car for about 10 minutes. It's insane. 지난 3년 새 세계 전기차 판매는 4배 넘게 늘어났는데요. 주행거리가 짧아지는 겨울, 충전을 자주 해야 해 불편함을 느끼는 전기차 차주들도 그만큼 많아졌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전기차 3개 차종에 대해 영하 1도에서 주행시험을 한 결과 주행거리가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테슬라 모델 3는 실제 주행거리가 21%나 짧아졌습니다. 계기판엔 571km라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 주행거리는 451km로 120km나 줄어든 겁니다. 현대 아이오닉 5는 10%, 기아 EV6는 6% 짧아졌습니다. 전기차 배터리가 추운 온도에서는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온이 영상 5도 기준으로 10도 떨어질 때마다 30%씩 성능이 저하되거든요. 히터를 가동해서 배터리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그만큼 전력 소모가 되거든요. 한국소비자원은 전기차 브랜드 3사에 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학구입니다. 운전자 없이 스스로 움직이는 서울시 자율주행버스. 오늘부터 시범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일반 버스와 달리 서서 탈 수 없고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는데요. 강태현 기자입니다. 새벽 3시 30분 버스 한 대가 도로 위를 달립니다. 운전기사는 손을 떼고 있는데 핸들이 알아서 움직이고 차선도 스스로 바꿉니다. 정거장에 멈춰서자 승객들이 하나둘 올라탑니다. 저는 청소로 가죠. 강화문 가요. 집에서 2시 반에 일어나요. 새벽 시간대 도봉구에서 영등포구까지 25km 구간을 지나가는 자율주행 버스가 첫 운행에 나섰습니다. 버스 안 전광판을 통해서 주변 도로 상황과 운전기사석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달리던 버스가 갑자기 멈춰섭니다. 굵은 빗방울을 장애물로 오인해 멈춰선 겁니다. 안전에 대한 불안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 때문에 서서 타는 건 금지되고 안전벨트도 매야 합니다. 차량이 곧 출발하오니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버스보다 속도가 느리지만 승객들 표정은 나쁘지 않습니다. 불편하지 않고 신기해요. 많이 들어놓으면 좋죠. 하루 한 번 운행하는 자율주행 버스는 당분간 무료로 운영되다가 내년 하반기부터 유료화할 예정입니다. 버스기사 구인난을 해결할 대책으로 도입됐지만 당장은 보조 역할을 할 기사도 탑승해야 해 완전 자율화하는 것도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태현입니다. 점포를 줄여오던 은행들 최근 달라지고 있습니다. 다시 창구 영업을 늘리고 있는데요. 저녁 8시까지 하는 야간 점포가 늘고 직원들은 점심시간을 반납합니다. 왜 그런 건지 유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둠이 깔리고 직장인 퇴근을 앞둔 시간, 한 은행 점포가 불을 밝히고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녁 6시를 간 넘긴 시간인데요. 이 지점에서는 저녁 8시까지 계좌 개설과 예적금 가입 등 기본적인 은행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한 시중은행은 늦은 저녁까지 이용할 수 있는 점포를 2배 이상 늘렸고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여는 지점도 운영 중입니다. 또 다른 시중은행은 점심시간에 영업점 전 직원이 근무하는 점포를 기존 5곳에서 41곳으로 확대했습니다. 인터넷 은행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지자 비용으로만 바라보던 점포를 충성 고객을 유지하고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는 대면 영업의 최전선으로 다시 활용하려는 겁니다. 일과 시간에 짬내서 은행을 찾는 직장인들은 대면 영업 확대를 반깁니다. 일주일 뒤에 이제 여행을 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이제 환전이 필요했습니다. 시간이 좀 촉박해서 좀 이제 마음이 급했는데 마침 또 청구분들이 다 계셔가지고 금방 대기 없이 처리를 하고 나올 수 있어서 되게 편했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얼굴을 마주보고 대하면 고객과의 접점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역구 예산을 밀어넣는 이른바 쪽지 예산. 이맘 연말 때면 늘 논란이지요. 감사원 감사 결과 이런 국회의원들 쪽지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2,500억 원이 부당하게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강원도가 지난해 말 원주에 2,500석 규모 오페라하우스를 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원주의 오페라하우스 반드시 짓겠습니다. 사업비 규모만 2천억 원. 국비를 지급할 수 없는 지방 이양 사업이었지만 사업비의 절반은 국비로 편성됐습니다. 국회에서 예산이 이제 급하게 반영되는 관계로 별도의 이렇게 자세한 보고는 못 드렸고요. 저희가 중간에 이제 사업명을 변경한 이유는 오페라하우스는 순수한 공연장이기 때문에 지방 이양 사업으로 국비 지원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기획재정부가 지방이양 사업이라는 이유로 국비 지원을 거절했지만 강원지사 등이 줄기차게 요청해 결국 국비가 투입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업을 재기획하는 조건이었지만 사업명만 바꿔 추진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국회 예산심사를 거치면서 국고보조금이 지원될 수 없는 지방이양 사업에 4년간 2,520억 원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자체나 지역구 민원을 받은 여야 의원들이 은근슬쩍 끼워넣는 이른바 쪽지 예산을 통해 국비가 투입된 겁니다. 감사원은 근본 원인으로 기재부와 여야 예결위 간사 등 극소수만 참여하는 밀실회의를 지적하며 앞으로는 증액 결정에 근거를 남기라고 기재부 장관에게 요청했습니다. 또 국고보조금이 부당하게 지원되지 않도록 시행령을 정비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성혜랑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김기현 의원이 핑크빛이에요? 네, 하지만 내용은 핑크빛이 아닙니다. 김 의원, 이 연애는 했지만 로맨스는 아니라는 거라며 어제 이 대표 1심 무죄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위증은 맞지만 위증교사는 아니라는 걸 비유한 거죠. 판사 출신 여당 의원들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죠. 연애는 했는데 로맨스는 아니었다. 운전자에게 자기가 술을 권하긴 했는데 음주운전을 교사한 것은 아니다. 판결이 아니라 궤변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1시간 넘게 봤는데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 가서 손 좀 봐줘라고 야구방망이도 들려가지고 보냈어요. 그 사람이 가서 거의 뭐 죽을 만큼 두드려 팼는데 진짜 때릴지는 몰랐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비유의 향연인데요. 판사 출신인데도 판사를 비판하는군요. 네, 아무리 봐도 이해할 수 없다는 건요. 이 검사 출신 여당 의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거 검사 경험에 비추면서요. 위증을 자백하는데 위증교사가 무죄 나는 케이스가 한 20몇 년 법조생하는 경우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검사 시절에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처벌을 감수하고 위증을 했을까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뭐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도 사법부 판결은 존중해야겠죠. 네, 그동안 사법부 겁박하냐고 비판받아온 민주당. 이제 공수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항소 포기하라고 검찰을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사법부 협박을 중단하고 매우 용기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검찰도 사과와 항소 포기 선언을 해야 합니다. 근데 검찰은 위증교사 항소 이미 했던데요.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동덕여대사 이 남녀공학 전환 문제를 시끄러운데 땔감은 무슨 얘기예요? 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이 정치적 땔감으로 이용한다면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공격했습니다. 동덕여대가 여대로 남든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든 저 둘 다 논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건 렉카칠하고 학교에다가 수십억 피해를 입히고 동료들의 기회를 뺏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동덕여대 사태마저 정치적 땔감으로 악용하려고 합니다. 젠더 갈등, 세대 갈등을 부추기고 판사 이익을 얻으려는 저 한동훈 대표가 젠더 갈등을 부추긴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학교가 학생들 몰래 이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한 게 사태의 원인이라면서 학생만 비난하는 건 젠더 갈등을 부추기고 남성 표심 노린 발언 아니냐는 건데요. 한 대표는 재반박했습니다. 본인이 지적한 건 폭력 사태라고요. 이번 사태는 젠더 문제가 아닌 상식의 문제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진 의원은 학교 측을 비판하고 싶어하는 것 같고 한 대표는 폭력 시위를 비판하고 초점이 좀 다르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학교 외경인데요. 이 외부뿐 아니라 내부도 레커칠로 가득하죠. 시위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겠군요. 네, 학교 측은 피해 복구 비용만 54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참. 이 사태 시민들 관심이 많더군요. 네, 누리꾼들의 의견도 엇갈렸습니다. 이 학교 탓이라고 지적한 진 의원 향해서 민주당사에 가서 집기 때려 부수면 이것도 민주당 책임이냐면서 비판한 의견 있었고요. 한 대표 향해선 당원 게시판 사건 무마하려고 의견 내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더라고요. 이번 사태에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이 진 의원이 말한 땔감에 더 불이 붙어버린 것 같죠.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즌 프로야구 MVP는 불방망이를 뽐낸 기아의 김도영이었습니다. 득점, 장타율까지 3관왕에 올랐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1루타부터 홈런까지 내추럴 사이클링 히트. 역대 최연소 최소 경기 30홈런 30도루 대기록. 김도영은 이번 시즌 기아의 통합 우승을 이끈 팀의 에이스였습니다. 프리미어 12에선 홈런 3개로 대표팀 세대 교체에 희망을 쏘아 올렸습니다. 김도영은 기자단 투표 101표 중 95표로 싹쓸이하다시피 하며 MVP에 올랐습니다. 만 21세로 이승엽 감독을 제치고 역대 야수 최연소 MVP를 차지했습니다. 80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도 수비를 나름 중요시하는데 20점은 수비에서 깎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득점 장타율까지 3관왕에 올랐지만 목표는 더 큽니다. 2개의 MVP라는 타이틀을 받게 돼서 너무 조금 초라했다는 느낌도 받았거든요. 다음에 MVP를 받게 된다면 더더욱 많은 타이틀을 가져와서 그 누구도 인정 못할 수가 없게. 신인상은 고졸 신인 최다 세이브 기록을 갈아치운 두산 김태견이 수상했습니다. 김태견은 평균 자책점 2.08, 19세이브로 지난 2006년 롯데 나승현의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시상식에서 확인된 선수들의 활약이 프로야구 1000만 관중의 문을 함께 열었는데요. 프리미어 12 예선 탈락에서 보듯 우물안 개구리라는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선 국제 경쟁력 회복이 숙제입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전국에 오락가락 내린 비가 기온이 떨어지며 점차 눈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강원 산간 등지에는 이미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밤부터 중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오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강하게 떨어지기도 해서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모레까지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에 많게는 20cm 이상이 내리겠고요. 충남과 전북에 15cm 이상, 서울과 충북 등에도 10cm 넘게 오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붑니다. 현재 영남 내륙을 제외한 전국에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겠으니 이동하실 때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한기가 내려오며 본격 영도 안팎의 추위가 옵니다. 내일 서울과 안동, 영도, 춘천은 영하 2도에서 시작되겠고요. 대구와 진주 2도 등 남부지방도 추워집니다. 충청과 호남, 제주에는 눈이 토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국회의원들 실력이 나온다는 쪽지 예산. 유일한 기준은 내 지역에 얼마나 많은 예산 폭탄을 뿌리느냐입니다.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무작정 밀어넣으니 정작 받아놓고 표류하거나 써보지도 못하고 반납할 때도 많습니다. 감사원이 확인해 보니 4년간 쪽지 예산으로 2,500억 원이 줄줄 샜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 녹취록도 공개 안 하고 밀실에서 흥정하듯 정하기 때문이죠. 마침표 찍겠습니다. 밀실을 열어라.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